방정식입니다. 드디어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 단원이 1차 방정식 활용 들어가고, 여러분들 되게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죠. 활용 문제. 문제 풀기 가장 아름답고, 애들이 이 수학이 좀 할만하네요, 수학이 참 재밌네요 라고 느끼는 활용 부분을 7단원에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차 방정식 풀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수하려고 1차 방정식 풀이하는 거고요. 또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뭐 수의 개념이라든가 음수의 개념이라든가 문자식이라든가 그런 걸 줄기차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 설명해주고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정식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정식. 여기 바로 이제 등식부터 나오고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살짝 이제 구분을 좀 살짝 해줄게요. 선우 이 표시가 뭐야 이거?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라고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등호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등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고 해요. 발음 조심해야 돼. 등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 뭐라고 하죠? 등식이라고 하죠. 등식. 등호는 무슨 부호가 들어가 있다고요? 등식이에요. 등식. 등호가 들어가. 등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없는 거는 1차식, 2차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둘로 나눠지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2는 4 라는 이런 형태의 꼴이 있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위와 아래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아래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것도 일단 둘 다 등호를 있으니까 등식을 만족하죠. 그죠? 이것도 진짜 중학교생 조심해라. 응? 위에 있는 식은요,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요, 미지수.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는 뭡니까? x지. 그렇지. 미지수 x에 따라서 이거 등호라 그랬지. 같다라는 뜻이죠. 등호가 붙어 있는 거죠. 참 거짓이 갈려요. 미지수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갈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기다 1 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x에다 1 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이건 거짓이 돼요. 근데 x에다 2를 넣으면 이건 참이 되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미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린다. 등식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요, 보세요. 미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갈려 안 갈려? 참 거짓이 갈리지 않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x에다 1 집어넣어봐. x에다 1 집어넣어도 얘는 참이지. 2 집어넣어도 참이에요. 쭉쭉쭉쭉쭉 1억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참이 나와요. 한마디로 방금 내가 얘기했죠. 무슨 참이라고요? 무조건 참이라고요. 미지수 x에 따라서 참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이라고요? 무조건 참이라고요.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참. 혹은 항상 참. 그래서 밑에 있는 얘는요, 이런 형태의 꼴을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미지수 x에 따라 참과 거짓이 갈리지 않고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등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항상 참인 등식이다. 항상 참인 등식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항등식. 미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지 않고 항상 참인 등식.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함등식. 함정살 말고 함등식. 알겠어요? 미지수 x에 따라서
미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위에 거는 갈려 안 갈려? 갈리지? 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방정식. 됐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선생님 방정식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방정식이 더 중요한 거죠? 방정식이 더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항등식도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이라는 개념 공부했지. 근데 중학교 2, 3학년 때는 절대값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더 심화돼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 왜 그렇다 그랬어 선생님? 안 중요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값이라는 개념 자체는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가르칠만 하지만 그 응용 관련된 문제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풀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심화 과정에만 들어가 있을 뿐 기본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즉 중학교 2, 3학년에 절대값이 없는 이유는 어려워서입니다. 항등식 개념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항등식을 공부하긴 하지만 오케이? 항등식을 공부하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응용된 문제는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풀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심화 과정에만 들어있고 기본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즉 항등식의 문제도 어떻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는 학교 시험에 절대값, 그 다음 항등식 이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우는 긴장 바짝 해야 돼요. 왜냐? 문제는 절대값과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게 내면은 고등학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우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범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방정식을 정의 한번 내려볼까? 알려주잖아. 방정식 정의 내릴 줄 알아야지. 길 가는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학생 혹시 방정식이 뭔지 알아? 아이 우리 애한테 가르쳐봤는데 방정식이 뭔지 자꾸 이렇게 모른대. 그 학생은 어떻게 공부했어? 방정식이 뭐야? 라고 어떤 아주머니 그럼 선우한테 물어봤어. 선우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X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것.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 추가해 줄게요. 아주머니 수학에는 등호, 이거가 붙은 식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등식이라는 게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갈리는 식이 있고요. 미지수 x에 따라서 항상 미지수 x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 있어요. 항상 참인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 하는데요. 미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배워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학생이 이해할 거예요. 아줌마가 물어보겠지. 아유 학생은 어떻게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은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돼? 수학. 해머메스 알겠냐? 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세요. 미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려요. 알아두세요. 자 등식에는요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좌변이라는 게 있고 우변이라고 있고 양변이라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잠깐 보자.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간에 전부 다 등식이 좀 더 큰 범위죠. 그지? 보세요. 항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등식은 별표는 네모 이딴 식으로 써져 있는 건데 등호 왼쪽에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자? 왼 좌자를 써서 좌동 좌변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을 뭐라고 하자? 우동 그래서 우변 알겠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해서 뭐라고 한다? 양변 기가 아니고 양변 아재 개그였어. 좌변 우변 양변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방정식. 자 이제 이 말 이해가 갈 겁니다. 설명을 오늘 오죽 잘 해놨어야지.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등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쭉 읽어봐도 뭐 이해가죠? 머리 탁 뚫어야지. 등호가 있는 식은 등식. 등식이라는 게 방정식, 항등식 나눠지게 되고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게 되면 항등식이라는 건 미지수 상관없이 어떻게 항상 참이게 된다. 그치? 대본 써져 있어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막 이런 거 말 외운 걸까? 아니죠. 이해한 거니까 써있는 거. 대본. 근데
미지수가 x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설명 보면 x초는 x밖에 없는데. 미지수라는 거는 선우가 만약에 미지수를 K라고 잡았어. 미지수를 준거리라고 잡았다고 그죠? 그 미지수 준거리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 미지수라는 건 x에 대한 방정식, y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x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얘기를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이 지금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독일의 철학자로 제가 독일인가 프랑스인가 헷갈리네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가 맞나? 아씨 헷갈리네. 아무튼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수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당시 철학이라는 게 수학의 범위도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써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책에다가 이제 책을 만들었어. 그다음에 인쇄소에서 가갖고 인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 별표, 네모, 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인쇄소에 가서 어떻게 해? 그때는 이제 활판 인쇄라고 해가지고 그 금속에다가 그 알파벳을 막 그때 적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걸 가만 보니까 X라는 글자가 참 많이 남았어. 그 영단어로 잘 생각해봐요. X가 들어가는 게 그닥 많지는 않잖아. 아, X라는 활판 그 글자가 인쇄소에서 많이 남는구나. 아, 그럼 저거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X라고 쓴 거예요. 그럼 짜장면 시키듯이 어떻게 해?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나오듯이 똑같은 거죠. 그죠? X라는 거 딱 하니까 그 친구들 뭐가 나올까?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X라는 거 딱 쓰니까 뭐가 나와요? A, B, C, D. A, B, C가 나오거든요. X, Y, Z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X라는 문자가 그래서 처음에 쓰이게 된 거야. 미지수 X. 무슨 말인지 해봐. 뻥 아니고 진짜니까.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은 나라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서 기억이 오래돼갖고 데카르트로 알고 있는데 보자. 미지수 방정식에 있는 문자 미자가 뭘까? 싼 미자일까? 아니 무슨 미자? 방금 얘기해 주신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닐 미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는 무슨 진짜일까? 땅 진짜일까? 땅이 아니라 코딱지. 지식할 때 진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미지수. 오케이. 그거에 대한 문자는 선우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은 규칙의 학문이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틀리지만 관습이라는 거 규칙 그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미지수라고 하면 첫 번째 미지수라고 한다면 보통 뭘 많이 쓴다? X. 단 문제에서 만약에 X, Y, Z라는 게 쓰여 있으면 그거와는 다른 미지수를 설정할 때 선우는 당연히 어떻게 다른 알파벳을 써야 되겠지. 그때는 A, B, C, MNO, PQRS 이런 것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 밑에 두 가지 내용 중요하니까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건 좀 진지하게 보자. 방정식은 미지수 x에 따라서 어떻게 참과 거짓이 갈린다 그랬지. 그럼 보세요. 아까 똑같은 거 예를 들어줄게. x 플러스 2는 4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x가 마이너스 1일 때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죠. 맞아요. 그 다음 x가 0일 때 거짓이죠. 그 다음 x가 1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이고요. x가 2일 때는 참이 되겠지. x가 3일 때는 거짓이 될 거야. 거짓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찾아볼 수 있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등식을 참이게 하는 이 등식을 모이게 하는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 또는 범위라고 하는데 범위는 나중에 배우니까 미지수 값 또는 범위 어쨌든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이 방정식의 뭐라고 하느냐? 한 글자입니다. 알아두세요. 해라고 합니다. 해법할 때 해자입니다.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거 절대 알아두세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해? 아이야, 아이. 해해해 할 때 어이 아니야, 아이야.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요? 그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면 선생님처럼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봐. 방정식 해가 뭐라고요? 그 등식 방정식이 등식이 방정식이 방정식이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지만 항등식은 해가 있을까 없을까?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가 아니죠. 해는 무수히 많다지. 왜? x에다 어떤 수를 놓더라도 그 등식은 참 참이게 되니까. 해가 겁내 많다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방정식은 해가 어떻게?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알겠어요? 몇 개로 정해져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방정식은 해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이해 갔어요? 그 방정식 해를 뭐라고 하죠?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 오케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죠? 만약에 문자로 K를 썼다면 k의 값 K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정식을 뭐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되게 하는 절대 잊지 마라. 진짜 절대 잊지 마. 방정식에 해라는 개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와서요? 아니요. 이걸 갖고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방정식의 해, 의미, 정의 이거로부터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요. 수학의 방정식을 푸는데 해 의미는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 해를 이제 한 글자로 또 다른 말로 얘기도 해요. 근. 뭐라고요? 근.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 이 방정식 근이 뭐야? 이 방정식 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요?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럼 어떤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 어떤 방정식이라는 것은 해를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 즉 해를 찾는 방법이 있겠죠. 해를 찾아라. 혹은 근을 찾아라. 라는 이 명령어. 수학자들은 이 명령어가 좀 길어요. 해를 찾아, 근을 찾아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같은 한국말이라도 수학에서 쓰이는 말이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프로랍니다. 프로랍니다. 수학에서 프로라는 국어적인 의미의 프로랑 틀려. 코를 푸는 것도 푸는 거죠. 그죠? 근데 코를 푼다의 그 푼다라는 것과 방정식에서 우리 수학에서 쓰는 푼다라는 말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그런 한국말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미지수 A, B가 자연수다, 미지수 A, B가 뭐 유리수다, 정수다 이런 말 나오면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방정식을 풀어라 무슨 뜻일까? 방정식을 풀어라. 그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찾아라. 해를 찾아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러면 해를 찾아라 하면 해가 찾았어. 여기서 해는 뭡니까? X는 2. 이게 바로 뭐야? 이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그러면 풀어라.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풀어라. 라는 명령어에 따라서 해를 찾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와? 미지수가 하나면 x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말. 여기에 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 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무조건 숫자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이제 버리세요. 초딩 아닙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도 수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식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야 하면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방정식이 뭐라고요? 일단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 고민하지 말고 등식부터 출발해야 돼. 등식은 뭘 갖고 있는 걸 등식이라고 해? 그 등호. 그렇지. 등호를 갖고 있는 걸 등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지? 보면 맞아요? 그 등호를 갖고 있는 걸 등식이라니까 그럼 방정식이라는 것도 반드시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등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등호를 갖고 있는 식. 그죠? 등식 중에 하나니까. 그럼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등식 중에서 x를 참이나 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참이나 거짓으로 나타낸다가 아니라 미지수 x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걸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방정식에도 등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그 방정식, 등호를 갖고 있는 방정식, 그 등호의 왼쪽을 뭐라고 한다? 좌변. 우변, 우쪽. 오른쪽은 우변. 네. 양쪽 정변을 얘기할 때는 양변. 양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 우리는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미지수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등식이라 그랬지?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참이게 하는 그 미지수 x의 값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 그렇지. 해 또는 근. 아주 굿이에요. 됐어요? 해 또는 근을 찾아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x의 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뜻이야? 세 글자? 방정식을 풀어라. 고학년 중에 저 방정식을 풀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 예를 들게요. x-2에다가 2 플러스 4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게요. 제곱하고 하는 건 아니라 안 배웠으니까 이런 게 딱 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딱 하니까 애들이 이 푸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버렸냐면 괄호를 풀라는 얘기인가? 바보들 개념도 아니고 공부 안 한 거지. 괄호를 풀라는 얘기인가 싶어갖고 이걸 괄호를 풀어갖고 2x-4 플러스 4는요 그 다음에 2x는요 이딴 식으로 써서 끝났어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4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써서 끝난 거야. 풀라는 얘기가 이게 괄호를 풀라는 얘기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절대로 큰일 나요. 손 알겠지? 네. 자, 푸시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x의 값을 찾아라. 이 방정식을 뭐하게 하는? 참이게 하는. 그래서 2x 플러스와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해서 없어지고 2x는 얼마? 0이고 여기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0이라는 이 값을 x는 0 개수 무조건 1로 맞춰줘서 x는 0 이런 식으로 써주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이 등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의 x의 값이라는 거야. 그 미지수의 x의 값은 뭐야? 0이라는 얘기야. 그게 방정식을 풀라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다 했었단 말이지. 초등학교 때 다 했어요.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게 이런 거지. 내가 연필을 갖다가 10개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선우가 연필을 이건 선우가 연필을 별표개 갖고 있어. 그럼 총 몇 개 갖고 있냐? 총 개수는 17개예요. 그럼 별표는 몇 개냐라고 막 초등학교 때 초딩 때 문제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야? 10 플러스 별표는 1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별표는 얼마라는 얘기야? 7이라는 얘기지. 이거 그대로 갖다 놓고선 별표만 뭘로 바꾸면 돼? x. 별표만 뭘로 바꾸면 돼? x. 식 자체가 무슨 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등식이지. 네. 근데 미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려 안 갈려? 갈려요? 지금 이 속도 쫓아올 수 있어요?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점점 빨라질 거야. 그럼 이거는 바로 뭡니까? 방정식이지. 네. 그 방정식에서 별표의 값은 뭐라고 나왔어요? 7. 7이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이 뭡니까? 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방정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기본 중에 기본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스킬을 공부하는 거야.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정식을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 다 뒷부분은요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만들어지는 응용 문제고 활용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뭡니까? 얘입니다. 너는 나한테 이거를 제대로만 배우고 나머지 뒷부분은 너 스스로 혼자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숫자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선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야. 문제 유형별로 외우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선우 이해 갔어? 하나씩 해봅시다. 함등식이라는 말 나오니까 됐고. 자 여기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 다음 중 등식인 것은 O, 등식이 아닌 것은 X라 그랬어요. 등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등식이에요 아니에요? 생각 잘하세요. 등식이에요 아니에요? 내 질문 잘 들어. 등식이에요 아니에요? 난 너한테 참과 거짓이라는 여부를 따지라고 하진 않았어요. 등식은 맞죠? 왜? 뭘 보고 등식이라고 합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등식이에요. 단 참인 등식이에요? 거짓인 등식이에요? 거짓인 등식일 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준걸 이꼬로 현빈 이러면 뭐야? 요즘 현빈이 뜨고 있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준걸 이꼬로 현빈 이건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죠. 등식은 등식인가? 하지만 참인 등식이야 거짓인 등식이야? 그렇지. 고민해야죠. 아주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다음 자 이건 등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할까? 아니 부자를 써서? 부등식. 오케이, 잘했어. 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부등호라고 하는 거예요. 등호가 아닌 기호다가 부등호. 이거 부등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밑에 건 등식입니까? 안 등식입니까? 부등식이에요. 어허. 855번. OX야. X. X죠. 그 다음. 등식으로 나타내래. 어떤 수 X를 4배한 후 2를 더하면 4이다. 9이다. 은근히 가면에 대해서 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 한국말로 써있으니까 복잡하니까 60억 인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식으로 바꿉시다. 시작. 4x 플러스 2는 9. 면 9이다. 맞죠? 식으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한 개에 800원이면 3원. X 개와 Y 원인 수박 한 통의 가격은 15,000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5,000원이라는 총 가격 어떻게 나온 거야? 800x 800X 플러스 플러스 y는 Y. 1,500. 어머 세상에 1,500이라고. 아 15,000.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나도. 어?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사과랑 수박이랑 사는데 1,500원밖에 안 해. 아 진짜 과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행복한 나라가 이거 뭐라는 거야? 가로 길이가 3cm, 세로 길이가 xcm, 처음 정사각형, 직사각형 넓이가 20이래요. 넓이 20 어떻게 나옵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x는 x는 20. 20. 이거 좋아 안 좋아? 네?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지? 네. 이거 안 좋아? 3x.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요거 보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일 때 방정식 4x 마이너스 3은 1에 대해서 다음 표를 완성하고 이 방정식의 표를 구하시오. 자, x에다가 0 넣어봅시다.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가 아니죠. 4 곱하기 0 마이너스 3은 1이래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거짓. 1을 넣어봅시다. 4 곱하기 2 마이너스 3는 1이래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4 마이너스 3이 1이네. 아, 우리 선우 계산이 참. 망가지셨나? 왜? 갑자기 왜 그래? 참. 참이죠? 네. 이건 참. 자, 이 방정식의 해는 뭐야? 이 방정식의 해는 1. x는 1. 1. 다음 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2인 것을 모두 골라라. 훌륭한 문제입니다.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해가 주어졌어요. 해가 주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어떤 방정식이 있대. 요런 빨간색 방정식이 있고요. 이 방정식의 해가 이 초크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해를 여기다 넣으면 이 방정식은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성립해야죠. 왜? 이 초크가 뭐길래? 이 빨간색 방정식의 해. 해잖아. 해가 뭐예요? 이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잖아. 그럼 거꾸로 넣으면 여기 성립해야지. 넣어봐. 기억 넣어봐. 기억 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4. 참이야 아니야? 참이에요. 그러면 해야 아니야? 해. 해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아. 됐어요? 그 다음 x 플러스 1은 3이래요. x에 마이너스 2 넣어봐. 틀렸어요. 틀렸지? 어디? 디귿은 해 아니야? 해가 해 맞아? 네. 오케이. 그 다음 리을은 라디 얘기 안 해. 어머 세상에 진짜. 거짓. 거짓이죠. 왜? 마이너스 2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계산하면 직접 나오죠? 좌변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 곱하기 좌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얼마야? 4x. 2 곱하기 4x 같은 소리 언제 쓰지? 2 곱하기 얼마입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랑 똑같아. 돼야 안 돼? 돼요 이게? 정신 안 차려. 정신 마실 나갔어. 똑같 거짓. 거짓이지? 정신 차립시다. 맞아 안 맞아? 네,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네. 다음 뭐야? 기억하고 디귿. 자 선우 요거 문제 풀 때 잠깐 주의해야 될 거 볼게요.
x는 해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지. 네. 이걸 지금 넣어봐야 되겠지. 네. 그럼 얘나 얘, 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얘가 정리하고 드세요. 정리하고. 아직 등식의 성질 배우기 전이니까 저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고 나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대입이라는 거 공부했지? 대입이라는 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대입이라는 거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내가 체크하라 그랬어? 두 가지 체크하라 그랬어? 바로. 첫 번째가 뭐야? 바로. 첫 번째가 사실은 정리야. 첫 번째가 정리야. 첫 번째가 정리. 정리라는 건 뭐냐? 더 이상 계산 안 될 때까지 깔끔하게 해놓고 그 다음 대입하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뭐야? 바로. 괄호입니다. 이 두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이 괄호. 뭔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정리가 중요하지만 오답은 괄호에서 많이 나옵니다. 두 개 대입할 때 절대 잊지 마. 이건 수능 끝날 때까지다. 네. 알겠죠? 다음 주 항등식인 것. 항등식이 뭐예요? 항등식 뭐였지? 까먹었다. 아, 선우가 항정살이라고 했는데 항정살이랑 비슷한 건가? 항등식이 뭐였지? 아재 개그를 알리고 있어. 항정살. 참을 3번이나 날렸어요. 정답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참을 3번이나. X가 무조건 참이 되는. X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등식이 참이 되는. 것. 어우,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게 살짝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지? 뭔가 조금씩 모자란데? 항등식이다 아니다라는 건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돼요. 구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좌변과 좌우변이 양변이 일치한다. 양변이 일치하게 되면 항등식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 좌변 봅시다. 계산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아, 저 버퍼리 가능하죠? 네. 왜? 동량이지? 네. 좌변 정리하면 얼마야? 3x. 오케이. 3x. 우변은 3x. 3x죠?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 안 해? 해요. 일치하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미주수 x에다가 어떤 값이라도 넣어봐. 무조건 성립해 안 해? 해요. 무조건 성립하죠? 네. 이건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정식이라. 항등식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선우야, 이거 항등식이야 등식이야? 두 개 다 되죠. 그렇지, 두 개 다 되는 거야. 오, 생각을 하고 있네. 다행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0x는 0, 즉 0은 0꼴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선우야, 내가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등식의 성질 앞에서 잠깐 할 줄 아니까 얘기만 할게요. 보세요. 좌변 정리 가능하죠? 네. 좌변 정리 가능하면 3x 플러스 2는 9가 나올 거고, 플러스 2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로 아니에요? 3, 미안하다. 그래, 니 잘났다. 그냥 하나 나왔어. 아우! 3x 플러스 얼마? 6은 9. 신났어 아주 그냥. 3x는 3. 이항시키면 3. 3이죠? 그죠? 네.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x는 1 나오잖아. 즉 이건 방정식으로서 해가 x는 1 나왔다는 얘기야. 0x는 0. 0은 0꼴이야? 아니야. 0인 0꼴이 아니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2x 플러스 2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것이 6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얘는 갖다가 계산하면 얼마 나와? 2x 마이너스 2x니까 어떻게? 0이죠. 근데 우리 앞에 계수끼리 계산하고 뒤에다 놓으면 어떻게? x. x 앞에다 뒤에다 붙여주는 그런 거였잖아. 그래서 2 마이너스 2. 이것도 이쁘지 않다. 0이라고 하면 이쁘지. 0이라고 하면 0이 이렇게 되지? 그럼 보세요. 0 곱하기 x는 0이라는 형태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해석해봐. 0 곱하기 x는 0이래.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건 뭐가 돼? 참이 되죠. 그럼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이거를 또 1번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마이너스 2x만 숑하니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를 숑하니 이항시켜버리면 이 x는 뭐예요? 는
플러스 2x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좌변과 우변 양변이 완벽하게 일치한 건 0x는 0 형태의 꼴로 나타내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0은 0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항등식이야. 이해가? 이해가? 아주 얄팍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요렇게만이라도 대충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등식이 쉬운 거 아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 알겠죠? 자, 좌변, 우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좌변 정리하면 얼마나? 4x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알겠죠? 우변 정리하면 4x 4x. 마이너스 1 자,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항등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얘는 아니요. 이해 갔습니까? 네.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등식의 성질이다 라고 해갖고 이제 드디어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게 되고요. 얘는요, 선우야, 선생님이 진짜 막 건강하다면 이 손가락이라도 뜯어가지고 넌 피로다가 별표를 쳐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어? 선우야, 여기는 진짜 별표를 100만 개 쳐도 모자라요.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사칙연산 같은 거기 때문에 저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말. 내가 뭐라고 강조를 하든 말이에요. 그러지 마. 그냥 별표 곱하기 얼마? 별표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쳐놓고 얘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진짜. 이거는 선호가 정말 미친 듯이 잘 갈고 닦아요. 연습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시기라도 선호가 등식의 성질로 이게 돼야 돼.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처음에 설정은요, A랑 B랑 같대요. 단 A, B는 0이 아닌 상태예요. 알겠죠? A랑 B랑 같대요. 0이 아니야 어떤 수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둘이 같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등식의 성질 4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등식의 성질 4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딴 이유는 없어요. 등식의 성질 4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딴 이유는 없어요. 사칙연산이기 때문에 4가지 나오는 겁니다. 사칙연산 무슨 뜻이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고.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이건 C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세요.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성립하긴 하는데 이렇게 성립하려면 C는 당연히 뭐가 아니어야 될까?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당연히. 왜? 0을 곱하면 전부 다 같아져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요?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그 다음 나누기. 나누기 남았죠? 나누기도 보신다면 같은 수로 나누어도 맞아요? 네.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단 C는 뭐여야 돼? 0만 아니야. 0이 아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날카롭게 정말 예리한 칼처럼 딱 갖다 대면 싹 베일 정도로다가 암산을 포함한 계산 능력이 정말 정확하게 신속하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역과정을 알려줄게요. 역과정 잘 보세요. 역과정이라는 건 거꾸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설명한 건 이런 거지, 이런 거. 라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성립한다. 그 얘기가 한 거지. 맞아 안 맞아? 얘라면 얘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야.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가보느냐 보세요.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랑 똑같대. 근데 C랑 C랑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A랑 B랑 같대. 맞아 안 맞아? 성립해야 안 해? 성립합니다. C는 똑같고 AB가 달라다 하더라도 AB가 같다는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둘이 C 똑같은 숫자를 더했더니만 같다라고 한다면 A랑 B랑도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 얘도 어때요?
성립. 그렇지, 성립해버립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떨까요? A랑 B랑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절대 명심하세요, 선우야. 절대로 명심하세요. 같지 않습니다.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랑 같다면 A랑 B랑은 같다?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게 빠졌지. 보세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보세요. A가 만약에 1억이고 얘가 만약에 1이야. 근데 C가 0이야. 그럼 1억 곱하기 0은 얼마야? 1억 곱하기 다 지워줬어? 1억 곱하기 0은 얼마야? 0. 0이지? 네. 왜 이러냐? 아 진짜 짜증나려 그러네. 씨. 비싼 돈 주고 샀더니만. 천천히. 얘가 1억 됐어요? 네. 얘가 얼마? 1. 근데 C가 얼마? 0. 0이라면 얘도 얼마? 똑같이 0이라는 거니까 1억 곱하기 0이랑 1 곱하기 0이랑은 서로 같지. 어차피 이 값은 얼마 나와? 0 나오고 이 값도 얼마 나와? 0 나오니까 그럼 1억이랑 1이랑 같다는 얘기? 아니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이렇게 발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C가 0이라면 성립해 안 해? 절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를 얘기해 줄 때는요 절대 명심하세요. 절대 명심하세요. 곱하기랑 나누기를 얘기해 줄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단 C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써줘야 돼. 나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게 같다면 A는 B랑 같다 이걸 얘기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단 C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으로 나누는 거 말이 안 되니까 0으로 나누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 어디에서? 곱하기 나누기에서 이 조건이 들어간다는 걸 절대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 옆과정까지 해서 한꺼번에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에요. 잠깐만 연습해 볼게요. 잠깐만 연습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x-4가 6이래. 이때 x의 값이 얼마냐? 혹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우야 좌변 우변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x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네. 그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x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 돼요. 그럼 저 -4 좌변에 있는 -4 짜증나 안 나?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저걸 없애주기 위해서 좌변에 뭘 더해줘? 4를 더해주면 되겠지. 빼기대로 돼 있는 거는 더하기로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얼마를 더해줘? 4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사라지고 여기는 x가 되고 여긴 뭐가 돼? 10이 돼서 x의 값은 10이라고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one more time 한 번 더 합니다. 자, x 플러스 6은 7 이렇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좌변과 우변을 갖다가 나눠서 놓고 봤을 때 저 플러스 6이 짜증나지. x는 이라는 형태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6을 없애주기 위해서 더하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빼게 해주면 되겠지. 0 만들어서 0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나누기 6이 아니고 빼기 6이죠. 그럼 여기도 얼마이죠? 좌변만 빼주면 우변이 삐질 거 아니야. 등식이 안 통하잖아. 등식이 통하려면 좌변 우변 똑같이 가야지. 없어지겠죠. 그럼 x는 얼마 나와요? 해서 얼마? 1 이렇게 해서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수학자들이 이런 귀찮은 과정을 그대로 갖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까? 아니요. 안 해요. 요 식에서 다이어트로 갑니다. 무슨 뜻이냐? 야 어차피 -4 없애주려고 플러스 4 해줄 거면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우리 이런 느낌으로 -4는 어떻게? 등호를 건너가서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 4가 되는 느낌으로만 생각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x는 6 그대로 있고 -4 옮겨버리면 등호 넘겨버리면 -4가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4가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10이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요. 그럼 -4가 뭘로 가는 거야? -4가 뭘로 가는 거야? 플러스 4로 가는 거야. 여긴 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4라는 항을 옮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고요? 이항. 그럼 여기서 손이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항. 이항을 항을 옮기는 거죠. 이건 등식의 성질 중에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중에 뭐와 관련된 등식의 성질이에요? 덧셈, 뺄셈이에요. 곱셈, 나눗셈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가끔가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그 EBS 강사들도 실수를 합니다. 저 곱하기 4 이항시켜주면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곱하기 4를 이항시켜준다? 아니 그런 말은 없습니다. 곱하기 4를 없애주려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혹은 4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등식의 성질이에요. 곱하기와 나누기를 없애주기 위한 것은 등식의 성질이지 이항이 아닙니다. 이항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덧셈 뺄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곱하기 나누기 잠깐만 연습해 볼게요. 보세요. 자 2x-6은 10 이렇게 나왔어요. x의 값을 찾으랍니다. 됐습니까? 저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같은 수 더하고 같은 수 더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2x는 좌변 우변에 10 마이너스 6 이항시키면 6 되겠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2x는 16. 너는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10 이렇게 써내려가야 돼. 이 방정식 풀려면. 그 다음 2 이렇게 곱해져 있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x는 이라는 형태지. 2x는 이라는 형태는 아니란 말이지. 근데 저 2x가 무슨 뜻이야? 2 곱하기 x란 말이지. 2 곱하기 x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없애주면 뭐 해주는 게 좋아요? x 2로 나눠주는 게 좋겠지. 이해 가한가? 2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2로 나눠준다는 건 나누기 2 해줘도 되고요. 나누기 2 해줘도 되고요. 나누기 2 해줘도 되고 뭐니? 깜짝이야. 나누기 2를 해줘도 되고요. 나누기 2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줘도 돼. 근데 좌변에만 하면 우변이 삐져 안 삐져? 삐진다 그랬잖아. 똑같이 해야 되잖아. 등식의 성질이니까. 알겠어요? 나누기 2 할래? 곱하기 2분의 1 할래? 곱하기 2분의 1을 하세요. 보통 나눗셈을 잘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은 16 곱하기 얼마? 2분의 1 좌변에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 그럼 얘랑 나눠져 버리면 우변에 좌변에 뭐 남아? x는 얘랑 나눠져 버리니까 얼마?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안다스테냐? 그래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면 자 보세요. a가 b래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알맞는 수를 갖다가 넣도록 하래요. a랑 b랑 같대. 2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넣어주면 돼? 당연히 a랑 b랑 같다 등식이 성립하려면 같은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2지. 네. 자 밑에 거 865번에 뭐가 들어가면 돼? 5. 그 다음 866번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867번은? 4.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들은 네가 하면 돼요. 다음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겁니다. a랑 b랑 같다면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1이랑 같아. 맞아 틀려? 맞아요. 이 869번은? 맞아요. 3번은? 아니 870번은? 틀려요. 미친 거죠 저거 그치? 네. 오케이. 그 다음 871번 보도록 합시다. a가 마이너스 b이면 a 플러스 b는 0이래. 선아 이거 문제 어떻게 풀면 돼? a가 마이너스 b라 그랬지? 네. 너 봐. a가 마이너스 b라는 건 a의 방정식으로 해석해 봤을 때 a의 해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b라는 얘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해 봤을 때 a의 해가 마이너스 b라 그랬으니까 아까 해는 내가 뭐라 그랬어? 너도 성립하는 게 해라 그랬잖아. a 대신에 마이너스 b 넣어버려. 마이너스 b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와버리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네. 그럼 이거 0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럼 참이지. 또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보세요. a는 마이너스 b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마이너스 b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는 0이죠. a 플러스 b 0 맞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자 밑에 872번 명심하십시오. 계산할 때 분수가 나오잖아요. 계산할 때 분수가 나오면 저 분모부터 어떻게 하세요? 통분을 하든 없애주든. 이건 등식이지 지금. 네. 등식이니까 기본 계산은 통분이지만 등식이니까 아주 훌륭하게 없애버릴 수가 있겠지. 왜?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없애지겠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보세요. 얼마 곱해줄까? 6. 곱하기 6. 여기도 얼마? 곱하기 6이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 3a. 얘는 얼마? 2. b가 나오고 있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자 이거 어떻게 할래? 4a는 4b래. 저 분수 나왔지? 분모 있네? 등식이네? 분모 없앨 수 있어 없어?
아 있어요. 분모 없앨 수 있죠? 얼마 곱해주면 좋아? 4. 좌변은 어떻게 돼? 16A 그 다음 우변은? B 오케이. 맞아 틀려?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 맞아. 됐어요? 네. 손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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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에요. 0. 미안해. 0.2x는 1.16b 16y x값 찾으래.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아? 0.2x는 1.16y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선우야. 방정식을 풀 때요. 분모가 나오면 짜증이 나요. 분수가 나오면. 그 분모를 없애주는 거야. 방정식이니까 가능한 거야. 맞지? 최소공배수 곱해줄 수 있으니까. 소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든 소수든 간에 선우야. 네가 방정식을 계산할 때 제일 좋은 수는요. 문자의 개수가 정수예요. 정수. 이거 나중에 복잡한 식의 계산이라 그래가지고 선우야. 분수가 나올 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고 분모를 없앤다. 소수가 나올 땐 10의 적당한 거듭제곱을 곱해서 어떻게 없앤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그 말은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뭘로 만들어? 문자 앞에 개수 정수로 만들어. 너 이거 문자 앞에 개수 정수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정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드는 게 좋아? 어떻게 만들어? 100 곱해. 그렇지. 100이지. 양변에 100 곱해버리면 되죠. 10은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안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100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 20x. 얘는 116y.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x는 얼마? 20분의 116, 116 y.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되겠지. 약분 안 해주면 큰일 나죠. 이거 어떻게 16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4의 배수가 되겠죠? 5분의 4, 2, 8, 4, 9, 36 이렇게 하고 5분의 29y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이해 갔어? 네. 밑에 거 보도록 합시다. 다음 등식에서 밑줄 진항을 이항시키래.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얼마로 들어가? 플러스 끝까지 불러. 플러스 4. x 값은 얼마야? x는 얼마야? 6이죠. 그 다음에 875번 플러스 5 이항시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우변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이 어떻게 돼? 총 마이너스 마 1, 마 5, 마 6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2x가 마 6이니까 x는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876번 4x 이것도 문제 풀 때 다 진짜 다음 방정식을 풀 때는요 얘들아 문자가 있는 건 무조건 좌변으로 옮기고 숫자가 있는 거는 우변으로 옮기면 돼. 그러지 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4x를 이항시키면 3x 어떻게 해? 마이너스 4x지. 네. 그 우변에 5만 남죠. 이거 좌변 계산되죠. 마이너스 x는 5가 나오지.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x는 얼마나? 마이너스 5예요.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답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다 와요. 아주 훌륭한데 선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하면 야 이거는 얘 옮기면 마이너스 x 되겠지. 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겠지. 네. 그러니까 선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x를 이항시키는. 어떤 x를?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는. 3x를 이항시키는 거지. 3x를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키는 거지. 얘를 이항시켜버리면 우변에 뭐 나와? x. 얘는 뭐 나와? 마이너스 5. 답 나오잖아 그냥. 등식이잖아. 등호.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이해 가? 네. 이것도 봐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 6x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놔가지고 이걸 옮기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옮기면 뭐가 나와? 좌변에 x 있다가 좌변에 x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6x 옮기니까 뭐 돼요? 플러스 6x지? 우변에 8 남았지? 그럼 7x지? 그럼 8이야. 그럼 x는 얼마? 7분의 8이란 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보세요. 예를 들게 x는 8 플러스 6x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문자가 있는 건 좌변으로 옮기라 그랬으니까 얘를 옮길래요. 그러지 말라고. 얘 옮겨. 그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차라리 얘를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옮기면 뭐 남아? 5x 남지? 6x 마이너스 x니까 5x 써주고
그 다음 8 옮기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해야지. 무조건 문자가 있는 건 왼쪽 좌변에 문자가 없는 건 우변에 서너 정도 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무슨 일단 연습할 때는 어떻게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좌변 우변 이렇게 따져서. 뭔지 알겠어? 근데 앞에서 충분히 될걸?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해도 너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계산하시라고. 알겠죠? 무조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칙 같은 거 따르지 말고요. 자, 마이너스 x 이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6x에서 마이너스 x 이거 이항시키고 이거 이항시키라는 얘기지? 네. 마이너스 x 이항시키면 우변에 6x 있을 거고 마이너스 x 이항시키니까 얼마? 7x. 플러스 아, 플러스 얘 이항시키면 플러스 뭐야? x. 플러스 x 그 다음 좌변에 1 있겠지? 네. 그 다음 플러스 7 이항시키니까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아, 돼. 마이너스. 정신 차려라. 네. 그 다음 여기는 얼마나? 7 x. x 여기는 얼마나? 마이너스 6. 그럼 x는 얼마나? 마이너스 7분의 6 6. 나오겠죠. 이해 가 안 가? 가요. 이해 가요?